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간밤 미국장의 11월 FOMC 여진이 이어지면서 나흘째 약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 2007년 7월 이후의 최고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1%를 넘어서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일어났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지 그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11월 FOMC에서 그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미국장은 4거래일째 연일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오늘장 혼조 양상 출발하면서 제한된 상승과 하락을 기록하다가 이 시각 현재는 코스닥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또 코스피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대 지수 2320과 또 690선에 대한 지지력을 최근 보여주면서 그래도 미국장과 디커플링 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구간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 연이틀 하락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시각 0.27% 하락하면서 2322.94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0.14%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232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저가가 되면서 장중에 상승 탄력을 키우는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장중 고점은 2335선이었고요. 이후에 탄력이 떨어지더니 시초가를 무너뜨리면서 내려서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에서 거래가 되면서 6.27포인트가 하락한 2322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수를 하다가 이 시각 현재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23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242억 원어치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기관 쪽에서 사흘째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18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쪽은 철강, 화학, 서비스, 의약품 업종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IT주에 대한 매수 관심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보험업종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사흘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0.77%의 하락세로 688.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원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봉 알아보겠습니다. 0.3%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691선 출발한 이후에 역시 시초가 저점으로 해서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장중의 고점은 693선으로 나왔고요. 이후에 탄력이 떨어지더니 낙폭을 점차 키웠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 기록하면서 5.36포인트, 현재 688.77포인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우위 전환하고 있는데요. 매물 압박 꽤 강합니다. 1,018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713억 원어치의 매도세 금요일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887억 원어치를 사면서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첫 번째 꼽아보겠습니다. 플랫폼주 알아볼 텐데요. 플랫폼주 연준의 금리 인상과 나스닥의 급락에 따라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주들이 바닥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1월 FOMC 직후에 수요일장에 3.3% 하락, 간밤에도 1.7%가 하락하면서 연이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3분기 실적 성장을 증명했었던 카카오뱅크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6% 넘게 오름세를 띠면서 21,0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급성장 증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플랫폼 역량과 신사업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이러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1,000원대의 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페이가 0.5% 소폭의 플러스권,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는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가 바로 미국장과 비동조화되는 움직임에 또 선두에 서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2%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연일 양봉으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15만 5천 원 선에서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는 17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은 메타버스 관련주, 또 하나 미국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발 소식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개발 작업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대중화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상 이미지와 현실 세계를 혼합하는 작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메타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의 손실액이 점차 분기별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 쿡 애플 CEO가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회의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메타버스가 장밋빛에서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에 또 가속도되고 있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VR기기 릴루미노 상용화 추진 소식인데요. 릴루미노 글래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저시력자들의 시각 보조용 의료기기입니다. 상용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삼성전자의 VR, AR을 비롯한 XR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의 주가가 16%까지 급등세 15,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MP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5,4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XR, VR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 밖에 코세스, 뉴프렉스 11에서 4%, 덱스터와 알체라,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란히 2%에서 5% 내외의 상승을 동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특징 세 번째 실적주인데요. 항공주와 조선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여객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2배가량 전년 대비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3분기 매출 여객 부문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338%나 급증했습니다. 출입국 규정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화물 운임 하락이 예상되지만 여객 증가로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현재 2.85% 상승하면서 23,4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0.45% 11,000원 선의 주가입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나란히 0.3에서 1%까지 상승 탄력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었던 대한항공 우선주가 현재 1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한진칼 우선주도 장중에 24%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9% 플러스 시초가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 피팅주도 수주와 업황,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피팅은 조선, 정유화학 플랜트, LNG, 풍력까지 전방 산업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주 잔고와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섹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선주들 역시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고요. 실적이 이미 흑자 전환한 기업도 있고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조선주와 피팅주가 실적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3.6% 오른 11만 4,500원 선이고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나란히 1%에서 2% 플러스입니다. 강세를 보였었던 삼강 M&T 현재는 탄력을 좀 둔화시키면서 강보합권으로 밀려 내려서 있고요. 아래쪽으로 성광밴드, 태광 등의 종목이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